아이 키우다 보면 뭔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답답함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파헤치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부모님의 솔직한 고백인데요.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감정을 확 쏟아내고 나서 밀려오는 그 좌절감과 죄책감.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고통스러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럼 대체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볼 건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핵심 통찰이 뭐냐면요. 부모가 느끼는 그 죄책감이 단순히 내가 나쁜 부모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성장의 결핍을 알리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육아의 어려움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라 질량이라는 개념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질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당연히 무슨 몸무게 같은 물리적인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내면의 깊이, 정신적인 에너지,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희소식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질량이라는 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부모랑 아이 둘 중에 누구의 질량이 더 크냐에 따라서 훈육이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의 질량이 부모보다 크면 아이 주장이 너무 강해서 부모가 이끌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반대로 부모의 질량이 아이보다 더 크면 아이를 훨씬 지혜롭게 이끌어주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훈육이 좀 힘드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불균형을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성장을 딱 멈춰버렸을 때 어떤 위험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일종의 경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추락 과정이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단계는 답답함이에요. 나도 내 공부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맨날 애 보고 집안일만 하네? 이런 생각에서 오는 답답함이죠. 이 에너지가 밖으로 못 나가고 안에서 곪다 보면 두 번째 단계인 가학성으로 폭발합니다.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깊은 죄책감 속에서 길을 잃고 외부에서 답을 찾는 환자가 되고요. 결국 이 내면의 병이 몸과 주변 환경까지 망가뜨리는 마지막 단계, 병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환자 단계가 되면 막 답을 찾으러 다녀요. 영적인 지도자도 찾아가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흔히 듣는 조언들 있잖아요. 뭐 기도해라, 명상해라. 이런 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문제를 미루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이론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내 안에서 성장이 멈추고 혼란이 쌓이면 그게 결국 바깥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뭐 사고가 난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하는 실제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좀 무거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제부터는 그 희망적인 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완전한 전환점이에요. 이제 문제의 화살을 아이한테서 걷어서 온전히 부모인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죠. 모든 해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가진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죠. 물론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모가 자기 자신의 영혼, 즉 질량을 채우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핵심은 간단해요. 내 공부, 그러니까 나의 자기 개발을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내 내면의 질량을 높이는 활동에 집중하고요. 필요하다면 집안일 같은 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 성장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아이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내 질량을 높이는 거, 그 최종 목표가 뭘까요? 이게 우리가 알던 훈육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모의 질량이라는 렌즈로 보면 진짜 효과적인 훈육이 뭔지 그 새로운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죠. 진짜 훈육이라는 건요, 애 행동 하나하나 간섭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 질량을 꽉 채워서 얻게 된 그 지혜, 해안으로 아이한테 딱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질량이 맞을 땐 없대요. 훈육이 그냥 갑질이 되고 감정 싸움만 하다가 결국 남는 건 죄책감뿐이에요. 그런데 질량이 높으면요, 아이를 통제하려는 대신 이해하게 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지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역할은요, 힘으로 아이를 찍어 누르는 통제관이 아니에요. 아이의 가능성을 딱 알아보고 그 아이에게 맞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현명한 안내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통제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육아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